941생 초등생. 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물림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대형견에 공격을 당하고 또 물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향해서 검은 개가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는데도 이내 물려 넘어지고 개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보면요, 당시 현장을 본 주민 한 명 그냥 지나쳤고요.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서 개를 쫓아내면서 더 큰 참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개는 2분 넘게 이 8살 아이 주변을 돌면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택배 기사가 없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택배 기사님 그걸 보시고 이제 카트 가지고 접근 못하게 제지를 하고 계셨고요. 제 옷도 막 피범벅이다가 애 안고 있으니까 지혈을 하고. 아, 정말 이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8살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저 개가 달려들더니 저렇게 물고요. 2분 동안 물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굉장히 깊은 상처를 지금 입었다고 하고. 근데 행인이 뭐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저 행인 관련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성인이라도 저 개를 무서워할 수 있으면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유 그래도 어른이 저렇게 애가 물리고 있는데 지나가면 됩니까? 뭐 갑로늘막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 택배 기사 저 보세요. 손수레를 딱 치니까 걔가 막 도망갑니다. 저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정혁진 변호사 8살 아이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 개가 저 아이하고 그 체격이 비슷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 부위도 아니고 뭐 팔다리 같은 데 물려도 그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목을 물렸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일 날 뻔했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이 뭐 당연히 될 건데 그런데 이제 과실치상은 형량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상처가 안 나고 저 정도 그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중과실치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개가 이제 맹견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 찾아보면은 맹견에 대해서 정의가 있는데 뭐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나 이런 개들을 맹견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등록 대상 동물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8살 아이가 저 개가 근데 저 어린아이의 이 목 주변을 굉장히 계속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택배 기사 덕분에 어쨌든 아이가 어쨌든 큰 부상을 좀 입었다고 해요.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요, 관련해서? 네, 70대 견주 잘못을 인정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또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가 안락사를 이제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장정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박성규 의원님,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이 상황이 이제 그 견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맹견이 없는 거죠. 저희가 보면 엄청나게 이제 무서운 개도 그 견주 눈에는 사랑스럽고 안전한 개인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개에 대한 정서적인 면하고 다른 타인들, 그러니까 개를 반려견을 기르지 않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항상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본인에게 이제 부담, 경제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 형사적인 문제가 다가오니까 그 사랑스러웠던 개를 방관한 책임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면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그 견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반려견 인구가 이제 1000만을 넘는 그 반려견을 누구나 키우고 또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법제 정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 의한 그 상호 감시, 또 상호 관리 이런 시스템이 관행적으로도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반려견 문화가 좀 더 선진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인천 인하대에서 20대 여대생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경찰은 사건 직전 함께 술을 마신 같은 학교 남학생을 성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예. 사실 캠퍼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가장 네. 안전해야 할 곳이잖아요.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캠퍼스가 대면으로 요즘 많이 전환되고 있긴 합니다만 비대면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날 계절학기 신청을 하고 대면 수업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은 과는 아니고 이 두 남학생 여학생이 그 전에 좀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밤에 같이 술을 먹고 저 건물에서 아마 이제 지금 경찰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성폭행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학생이 이제 뭐 어떤 이유였는지 그 아마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은데 피해서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학생이 밀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그 남학생을 긴급 체포했고 왜냐하면 CCTV에 찍혀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간 게 밤에.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인적이 없어요.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계절학기 듣는 학생들만 들어와요. 그러네요. 학교를.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뭐 수시로 순찰을 돌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아마 둘이 술을 먹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학생이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학교가 조금 이제 그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워낙 저렇게 넓은 학교에 학생이 조그만 학생이 적은 학생이 들어와 있으면 관리 감독이 안 돼요. CCTV가 아니면 네. 그런 일들은 네. 좀 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학내에서 이렇게 술을 먹는 것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미국은 학내에 술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아, 미국은 네. 아예 캠퍼스 안에서 네, 캠퍼스 안에서는 못 먹어요. 금지. 네, 음주가 금지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자, 사건 또 다른 소식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황당한 좀 사건인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 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세요. 발을 뒷바퀴 안으로 쓱 집어넣어요. 네. 황당하죠? 내리자마자 갑자기 버스에 바퀴에 저 발을 넣는 거예요. 기사가 딱 백미러로 보더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 여성 죄송합니다. 90도 꾸벅하고 가방 들고 갑니다. 아 이거 지금 뭐 저희가 연출한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구지 그리고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예, 뭐 저 CCTV 화면만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정상적으로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네. 다리를 내밀고 있으면 사실 차가 갔다고 한다면 큰 사고가 되지 큰 사고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하는 게 뭐 이게 자해를 하려고 갔던 게 아니냐. 의심이 돼요. 예, 네. 자해를 해서 무슨 보험금을 노린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아무 일 없어서 또 사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저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위험한 사고 위험들, 사고 가능성들이 많아서 다행히 또 이 버스 기사께서 이걸 백밀러로 보시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미연에 방지된 것이지 만약에 저게 무심코 지나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그래서 정말 네. 곳곳에서 조용하게 조심하게 그리고 아무 일 없도록 이렇게 안전 운행하시기를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네. 좀 재밌었던 게 예. 저 여성이 심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받으니까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생계형 보험 그를 노린 그런 본인의 자해라기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엿보인다는 아니, 근데 기사를 그렇게 봤어요. 어렵더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안 되죠, 안 되는 당연히.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저분이 네. 보면 얼른 발을 빼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꾸벅 하잖아요. 거의 그 기다림 없이 네.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버스는요 요즘요 CCTV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밖에도 다 비추고 있습니다. CCTV 아. 보통 4개에서 8개가 달려 있어요. 금방 보더라고요. 아, 금방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화면에 운전기사 화면에 CC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행동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저거는 일부러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아니 폼을 보세요. 지금 손 어깨에 올리고 이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가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저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